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6월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실업률이 5.8%에서 5.9%로 상승했고 노동 참여율도 크게 상승하지 못한 영향으로 이제 금요일 날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10년물 국채금리는 1.43%대로 하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기술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 정규장은 휴장합니다. 또한 주요 선물 거래도 조기 휴장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열려 있고요. 샵 0082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의 마스터 차트 남자 마스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남자입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인사드리게 되는데 하필 조기 종료되는 날에 네. 제가 이제 좀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뭔가 기본적인 정보보다는 일단 전략 수립으로 좀 잡아가는 시간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날에도 중요한 지표도 있었고 이번 주에 중요 지표가 뭐가 있는지 그 부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장이 오늘 조기 휴장되는 만큼 맞선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가는 거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각 지금 10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예상치를 상회한 실업자 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골든의 델타 변이 확산 우려와 달러화가 숨고르기에 들었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일은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던 오펙 플러스 회의로 오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 FX는 미국 실업률 증가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엿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중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나스닥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오늘은 휴장했기 때문에 저희 이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온 오늘의 외신 기사는요. US economy is on the move. Biden says as jobs jump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고용 지표가 증가한 결과가 보이자 미국 경제는 이동 중이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85만 명으로 발표가 나면서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거라는 신호로 여겨졌죠. 이에 바이든이 이 수치의 뜻은 100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서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발전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요.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은 이런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지표는 일부 사람들이 의문을 풀었던 우리 정부의 경제 및 코로나19 퇴치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물로서 증명이 된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따라서 우리의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던 그런 기사 내용 들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맞선님과 좀 더 깊은 얘기 나누기 전에 저희 나스닥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0.14% 빠진 14,693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맞선님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할지 저희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바로 들어볼게요. 3, 2, 1. 네, 매수 전략으로 세워주셨어요, 맞선님. 네, 저는 이제 매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기 종료가 되는 만큼 네. 뭔가 이제 전망에 대한 팻말을 들어야 되는데 매수 팻말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오늘은 거래량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을 거예요. 미국장이 아무래도 휴장인 만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는 다소 이제 제한적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매수에 대한 팻말을 들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이제 전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뭔가 이제 근거들은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일봉 추세상에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7월 2일 날에 대한 이 양봉 캔들이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격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5일선 기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매수에 대한 추세가 좀 유리하구나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저에 대한 일봉 프리뷰 분석이고 우리가 이제 뭐 다음 날도 있겠죠. 다음 날에 이제 개장이 되면 이 기준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에 대한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되면은 이 5일선의 위치와 10일선에 대한 위치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으로 해서 5일선 기준선과 이 10일선에 대한 기준선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확립을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날의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일봉에 대한 5일선, 즉 14,600포인트입니다. 14,600포인트가 저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줬을 시에 계속 추세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장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고점을 갱신했죠.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730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전주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다라면 당연히 상승 이후에 하락은 원칙으로 이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이 나온다는 거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채널 상단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내일 장이 시작되면은 일단은 하락은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상승했던 이 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일봉 추세상에서 봤을 때 일봉에 대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5일선과 캔들 간의 이격, 즉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80%의 확률로 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 됐을 때 기술적인 조정이 내려온다면 일봉에 대한 5일선, 즉 14,600포인트가 기준점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구간대는 14,480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14,480포인트가 하단 부분에 맞춰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봤을 때는 채널 하단 부분이에요. 채널 하단 부분. 아무래도 11선이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늘 기술적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 내일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에 대한 5일선과 11선 포인트를 기억하셔라. 정리를 드리자면 5일선 14,600포인트와 11선 14,480포인트 기준을 잡으시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리가 포지션들은 오늘 뭐 조정이 내려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내일 전략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14,540포인트 저는 이 포인트 기점에서 매수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오늘 단기적 관점에서 14,600포인트 자리값 짚어주셨고요. 내일 기술적인 조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소님 이제 조금 더 차트 분석을 더 해주실 건가요? 차트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매물대만 좀 체크를 하고 바로 이제 전주에 있었던 고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가 60분봉상에서 봤을 때 520과 560 매물대가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었던 가격대예요. 우리가 통상 매물대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구간대, 즉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부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구간대에 박스를 쳤었던, 즉 횡보를 쳤었던 구간에서 통상 시세 발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이 횡보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집 구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매집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 즉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왔을 때 다시 이 횡보의 이제 횡보를 쳤던 구간이죠. 매집했던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올라오게 될 경우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거나 지지받을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통상 단기 분봉이 있을 겁니다. 뭐 1분봉, 5분봉, 뭐 15분봉도 있겠죠. 근데 다만 저는 제 기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60분봉 관점에서 오히려 매물대가 좀 더 신뢰도가 좀 높은 자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기 분봉상에서는 매물대가 금방 이탈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지와 저항과 여러 가지 이제 매물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간대들은 장기 분봉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60분봉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을 때 횡보를 좀 많이 쳤었던 구간대가 14,520부터 560포인트가 강력한 매물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받는 게 아니라 채널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부분을 내려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오늘 관점에서는 뭐 대응 못하겠지만 내일 구간대에서 이 14,520포인트부터 560포인트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주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든지 뭐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매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패턴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5일선이 이탈이 나오는 부분을 조금씩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5일선이 이탈이 되지만 우리가 이 양봉, 7월 2일 날에 나왔었던 이 양봉 캔들을 보시게 되면 종가선으로는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금 회복해주는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들은 5일선을 지지를 받아줬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봐야 되느냐? 5일선이 이탈이 나오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그 지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하시고 난 이후에 520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520과 이 560, 즉 14,520과 560 매물대에서 역회된 숄더, 이러한 턴어라운드 식으로 이제 나오는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좀 전주에 좀 중요했었던 지표를 통해서 왜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죠. 금요일 날에 가장 중요하게 이제 발표가 됐었죠. 아무래도 예상치를 훨씬 좀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70만이 이제 시장의 예상치였어요. 근데 이 시장의 예상치가 오히려 실제치가 85만 건수가 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경제TV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했었잖아요. 고용지표가 어떻게 보면 좋게 나오면 악영향이다. 그죠. 악영향으로 끼쳐지고 네. 그다음에 뭐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우리 호재다.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상승에 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번 주에 나왔었던 이 고용 지표가 결국엔 좋게 나왔는데 왜 시장에 좀 상승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실제로 유튜브에도 궁금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고용지표 왜 좋게 나왔는데 나스닥이 네.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의아해했어요. 실업률을 보기 전까지. 실업률을 보기 그렇죠. 전까지는 저도 의아해했는데 당연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신규 고용에 대한 일자리가 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전월 대비 좀 상승을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긴축이라고 하죠.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 같아요. 실업률이 상승함으로써 결국에는 일자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업률은 상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 고용자 수가 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기하학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서비스 부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호텔, 뭐 레저, 그다음에 뭐 여가, 뭐 이러한 일자리 수들이 좀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뭔가 이제 생산에 대한 이 포커스보다는 뭔가 이제 레저와 이런 호텔 부분이 좀 저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업수당에 대한 이유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이 레저랑 여가, 즉 호텔이 회복을 했지만 상품 생산에 대한 것은 아직 일자리가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회복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상품 생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까지만 해도 생산에 대한 이 공급적인 문제가 좀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좀 치우치게 한쪽만 이제 증가하니까 그 그쵸. 부분을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 아무래도 그리고 서비스 부분이 좀 회복됐다라는 게 사실 실업수당이 좀 조기 종료되는 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조기 종료되는 주들이 좀 많았는데 바로바로 나타났어요. 사실 6월에서도 바로바로 나타났고 아무래도 이제 7월에 발표될 이 고용지수가 이제 8월이죠. 8월에 발표될 7월의 고용지수 이것도 결국에는 좀 회복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용에 대한 회복은 아직 더디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서비스 부분에서 충분히 좀 회복하고 있으니 결국엔 연준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각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은 결국엔 아직 전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이 회복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네. 결국에 시장이 다시금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즉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업률은 상승을 했고 따라서 이제 비용의 일자리 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는 회복했지만 상품 생산에 대한 일자리 수는 아직 증가하지 않고 더뎌지는 그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 이러한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자리 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고 이제 실업수당 조기 종료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6월 달부터 7월 3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제 미국의 주들이 이제 조기 종료를 거의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주들이 이제 한 8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8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종료는 9월 6일 날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바로 이제 조기 종료함으로써 고용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9월 6일 날에 이제 전체 실업수당이 종료가 됐을 때는 고용지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호전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앞서 이제 얘기했던 테이퍼링 시기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죠. 네. 공식화는 사실 뭐 9월 달에 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은 내년 초나 뭐 이번 달 말에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이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에 대한 흐름대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에 공식화가 될 경우에는 7, 8월 달 중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이나 좀 큰 조정이 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추세적인 조정은 내려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매라고 하죠. 우리가 매라고 좀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매를 맞는데 사실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매를 맞으면. 네, 아플 뿐이죠. 그렇죠. 아플 뿐이지 뭐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9월에 공시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시에 대한 조정은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뭐 주식이라든지 주식 비중이라든지 뭔가 이제 해외 선물 뭐 증시 이제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들은 아니다. 경제가 계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저는 무리하게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9월 달에 대한 테이퍼링 공시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 9월 달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앞으로 나스닥이 신고점을 그러면 계속 갱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혹시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 모레 어떤 월요일하고 네. 화요일 그다음에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발표되는 저희 지표가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일단 있고 네. 가장 좀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아, 맞네요. 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의사록 공개 이후에 뭐 사실 고용 지표를 이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네.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죠.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뭔가 일자리 수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FOMC 의사록에서 뭔가 고용 지표가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시기와 여러 가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좀 빨리 조정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나오는 FOMC 의사록이 저는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나스닥을 뭐 트레이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골드에 대한 트레이딩도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나스닥 얘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나스닥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나스닥도 이제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테이퍼링이 뭐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달러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러 그만 풀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정책 시기가 결국에는 이제 고용과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제 본다라는 것인데 고용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하다. 내일 모레가 중요하다. 그럼 지금 저희 현재까지 나온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한 속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예상한 속도로 좀 나오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금방 이제 뭐 실업수당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업수당이 종료하고 나서 사실 뭐 갑자기 좀 나왔잖아요. 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수치를 좀 발표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았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일자리 조건을 찾기 위해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100만에 대한 일자리도 좀 나올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로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봤었을 때도 지금 충분히 회복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7월에 발표될 7월 고용 지표가 이제 8월에 발표되는데 8월에 발표될 고용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해봐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시기에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지 그런 코멘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좀 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우리는 내일 모레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상황에서 증시의 조정은 예상될 수 있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7월 7일 날 FOMC 의사록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테이퍼링 언급이 있을지 또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저희 이제 더 궁금한 점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어서 5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5일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슈는요. 일단 외신을 살펴보면 Oil prices hover above $75 as OPEC Plus struggles to reach a deal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유가가 $75 이상을 맴돌고 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제한에 아랍에미리트가 반대하면서 협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현재 $75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지난주 원래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는데 2번이나 협상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이제 발표 결과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또 거래가 불발되면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경제가 조금씩 재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리는 협상에 실패하게 되면 오일 가격이 치솟게 되고 경제 성장의 회복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맞선님과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일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일은 0.07% 상승한 75포인트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맞선님 이제 오늘 오일에 대한 전략도 세워주실 텐데요. 트레이딩 전략 팻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관망으로 단호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관망을 들었는데 매수든지 매도든지 들면 안 되는 장인 것 같아요. 오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들었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오일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잡혔는데 네. 뭔가 이제 오펙 회의가 계속 불발이 됐었어요. 뭐 7월 2일 날에 이제 회의를 했다가 또 네. 합의가 안 되고 또 다음 날에 또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합의가 안 되고. 저는 기다리다가 조금 지쳤습니다. 그렇죠. 기다리다가 또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움직임 자체가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지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략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73.80달러 선이 채널에 대한 하단 부근입니다. 장기 분봉상에서 매수에 대한 채널은 충분히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근처에서 봤을 때는 고가는 지금 찍고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고가 상단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일 트레이딩 관점을 좀 드리기에는 지금은 진짜 좀 부담스러운 자리값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솔직히 저에 대한 매수에 대한 유지, 요거 유지는 사실 75달러가 저는 최대예요. 75달러까지 네. 저는 이제 매수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이제 좀 위험하다. 그 이상은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각국의 이제 나라들이 이 원자재 중 원유에 대한 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지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오일을 좀 매수로 대응하는 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위치값이기 때문에 좀 더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이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자리는 73.30달러 선이에요. 73.30달러 선이 가장 중요하게 매물대가 좀 많이 포진되어 있던 가격대였고, 제가 계속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드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만약에
뭔가 이제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물량이 소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즉 하단으로 소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는 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단 지점으로는 물론 75달러 선에서 80달러 선에 대한 이 레인지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에 대한 포인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 나는 죽어도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73.30달러 선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에 대한 뭔가 포지션을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75달러까지는 매수를 봐도 되는데 그 이상은 좀 위험하다고 주의 주셨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 회의 끝난 이후로 대응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5일 차트 추가로 봐주실 게 있나요? 5일 차트는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는 것보다 일단은 오늘 네. 오펙 플러스 회의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의자가 갑자기 좀 내려갔네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오펙 플러스 회의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우디 측과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어요. 감산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뭔가 이제 회의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네. 뭔가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증산을 한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이제 보복 소비와 이제 경제 재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한다는 개념으로 점진적인 증산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번 7월 1일과 7월 2일 날에 나왔던 합의 내용들이 2021년 8년 이제 8월부터 이번 달 8월이죠. 이번 2022년 9월까지 매월 40만 배럴씩 축소를 하는 걸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랑 좀 같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감산 규모를 40만 배럴씩 축소 건의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40만 배럴을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예요. 늘리겠다라는 얘기고 적어도 감산 규모는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평균 21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40만 배럴 정도의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 결국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 소화를 뭔가 이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에 좀 뜻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40만 배럴을 좀 늘린다라고 했는데 아랍이 이제 좀 거절을 했었죠. 그렇죠. 아랍이 물론 이제 이 40만 배럴에 대한 공급량을 이제 뭔가 이제 축소를 한다라는 거, 즉 감산 규모를 축소를 한다라는 거는 동의를 했지만 이 아무래도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 기한 연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아랍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원자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결국에는 뭔가 타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의 나라들도 그래서 이 감산 공조 기한 연장을 추후에 좀 재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매월 40만 배럴씩 축소 건의하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여기에 이제 타이틀에 좀 나와 있죠. 일부 동의를 그렇죠. 일부 동의를 네.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산 공조에 대한 기한 연장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회의를 다시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논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즉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랍은 오펙 플러스 막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기한을 뭐 어떤 부분에서 반대한 거죠? 감산에 대한 공조 기한이 있습니다. 공조 기한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조 기한이 얘기가 나왔었죠. 2022년 원래 8월까지인데 이거를 12월까지 늘린다는 얘기가 사우디가 얘기를 한 것이고 아랍은 그래도 8월에 그냥 종료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 이후부터 증산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네. 뭔가 이제 아랍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문제, 경제 과열에 이제 좀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는 12월까지 감산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사우디가 계속 이런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란산에 대한 공급량이 이제 분출이 되면
우리가 뭐 점진적으로 이제 40만, 물론 이제 감산 규모를 12월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셰일 기업과 이란의 이 원유, 즉 경제적 제재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재고량이 있어요. 네. 재고량이 있는데 지금 뭐 비축분도 있을 것이고 비축분이 거의 한 5천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풀리게 되면 적어도 그래도 감산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우디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랍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이게 이제 뭔가 시장은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감산에 대한 기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이 이제 오늘 있을 이제 회의에 대해서 이게 합의가 이제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가가 이제 다시금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좀 연출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합의가 안 됐다 했으면은 뭐 이제 유가가 78달러 선까지 또 다시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우디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가 되고 셰일 기업, 미국의 셰일 기업이죠. 미국의 셰일 기업 즉 WTI라고 하는 이 원유의 공급이 이제 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감산의 공조, 즉 감산 규모죠. 감산에 대한 공조가 연장이 좀 필요하다. 즉 2022년 8월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2022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사우디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 쪽에서도 사실 합의를 했지만 지금 물가 압력에 대한 계속 극심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9월 19일 날에 러시아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료 이제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관점은 오일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가격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얘기들이 있죠. 뭐 배럴, 뭐 얼마나 좀 배럴을 증가시켰다, 뭐 언제부터 배럴을 증가시켰고 이러한 좀 헷갈리는 얘기들보다는 앞으로 이 아랍과 뭐 사우디, 즉 오펙 플러스가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합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합의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뭐 내일부터 해가지고 전략을 또 다시 재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 오일 시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공조 기한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발표되는 합의가 됐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마스터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로 차트 남자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 관련 이슈 들고 와봤는데요. 네, 외신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Gold prices near 2-month low, should you buy on dips?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금 가격이 이제 2개월 만에 최저치에 가깝게 갔는데 하락에 매수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금리에 대한 미국 연준의 신호가 엇갈리면서 금 가격이 현재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죠. 그런데 이제 상품 전문가들은 최근의 이런 조정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델타 코로나19 변종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금이 피난처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투자자들에게 금이 국제시장에서 온스당 1,720달러 이상으로 거래될 때까지 buy on dip strategy, 이제 하락에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라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2주 동안 금의 추세 반정 또한 예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추세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금은 현재 0.47% 상승한 1,791.7포인트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투자 전략 보고 갈게요. 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네, 매도 네. 제가 기사를 체크를 못했는데 네. 기사에서 매수하라고 했었던가요? 이거는 네. 현물 쪽. 현물 같은데요. 쪽으로 네. 좀 말씀드린 거. 저는 선물 쪽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골드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골드를 매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지금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포인트는 나왔죠. 저점 포인트가 이제 1750달러 선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한 400틱에 대한 반등은 나온 거죠. 기술적인 반등. 근데 이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고용지표죠, 고용지표. 아무래도 이제 전주에 발표됐던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실업률이 상승을 했고 전체적인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았음에 이제 확인을 해준 바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은 뭔가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었죠. 가만 보면 이제 금요일 때 미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고용지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금리가 아직은 좀 더디게 회복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의 이제 가장 연관성이 깊은 이 골드의 방향성도 결국에는 하락함으로써 금리가 조금 하락 안정화에 들어서자마자 골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골드의 박스 상단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1795달러 선에서 이 1800달러 선 이 근처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매도 의견을 드리지만 제가 나스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모레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FOMC 의사록. 이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골드는 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일 구간대에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거든요. 그래서 1795달러 선과 이 1800달러 선, 이 근처에서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구간대는 1800달러 선이다. 1800달러 선, 이 근처에서 매도 대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또 장이 열리게 되면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일단 1795달러에서 1800달러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추가적으로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일봉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일봉상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5일선이 지금 11선 근처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근데 딱 달라붙어 있는데 자, 21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선에 대한 포지션 값이 1814달러인데 요게 이제 캔들을 따라 조금 내려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1800달러 선에서 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1선까지 올라오려면 좀 멀었지만 이게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이 캔들과 이동평균선, 즉 5일선과 11선이 아니어도 돼요. 5일선, 11선 아니어도 모두 이동평균선에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5일선과 11선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 나왔고 지금 위에 대한 저항대가 형성이 되는 이제 이동평균선이 21선이라는 거죠. 그럼 이 21선이 내려오거나 캔들이 위로 올라오거나 이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캔들이 올라오게 되면 1800달러 선, 1800달러 선에서 좀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줄 것이고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좀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좀 내려오게 된다면 1800달러 선에서 강력한 저항 구간이 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기 바랄게요. 이 부분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아무래도 FOMC 의사록 이후에 좀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이후에 방향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좀 중요한 구간대는 1800달러 선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심리적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60분봉상에서 봤을 때 크게 박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 시점에서 아무래도 저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도 전략 좀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매수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DMI 차트를 이제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DMI라고 차트 이제 통상 하는 거는 매수임이 센지 매도임이 센지, 그리고 매수임이 세다면 이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다음에 뭐 반대로 매도임이 세면 이 매도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지표입니다. 그러면 DMI 차트에서 봤을 때는 현재 매수임이요, 크로스 다운한 시점이에요. 즉 검은 선을 하회를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게 됐죠. 제가 이 부분은 노란 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가 볼 거고, 앞으로 이제 수요일 날에 또 방송을 제가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무료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갈 거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임이 하회를 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임이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은 30선을 상회를 했느냐 하회를 했느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이 포커스 자체가 매수가 이미 30선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오히려 박스 상단까지 왔다가 저항을 받은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지금 현재 눌림 추세가 만들어지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일에 대한 전략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라면 저는 1,800달러 선에서 매도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도 뭔가 매도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매도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대응 안 해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와 이동평균선과 뭐 피보나치 조정대들도 있겠죠. 매물대들도 있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골드 또한 목요일 FOMC 발표 이후에 정확한 방향성이 잡히게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유로 FX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로 FX는 0.14% 상승한 1.1877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트레이딩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주셨어요. 네, 유로는 이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흐름을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러가 지금 현재 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다시금 좀 하락 안정화에 대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매파적인 발언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이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델타 변이 이제 확산에 좀 영국에서는 지금 아직도 계속 재봉쇄,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리두기 연장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통화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로존이 좀 회복할 수 있는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달러는 지금 금리 인상 시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는 사실 상승을 하고 유로가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앞으로 뭐 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저점이 계속 이제 추종 매매라고 하죠.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올 때 계속 매도로 좀 대응하는 구간대가 지금 이제 구간대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포지션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19,016에서 20포인트 이 저항대가 되는 기점에서 저는 받으면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유로가 제일 정직하거든요. 유로가 달러에 대한 방향성에 상당히 연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미국의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고 유로존의 이제 유로가 준기축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 같은 것들이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즉 달러가 상승하면 유로가 하락을 하고 유로가 상승을 하면 달러가 하락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쪽 하나 양쪽 하나도 뭐 Q1, Q2, 뭐 Q3, 뭐 Q5까지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거 양쪽 하나를 다 하고 지금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쪽 하나가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물론 이제 완만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할 만한 그런 재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시중에 뭐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유로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 여건들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시면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로가 달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점 더 짚어주셨고요. 저희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로 차트남자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럼 저희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또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